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고지혈증 최신 지경과 복합제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진로 지침은 2017년 미국 심장협회,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유럽고혈압학회 지침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80세 여성 최씨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통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분입니다. 과거력에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은 없었습니다.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에서 혈압 152에 75 외에는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고 뇌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55에 70이었습니다. 그럼 이 수진자에게 적합한 조치는 무엇이 될까요? 가 2에서 4주 후 팔로업해서 혈압을 재측정, 나 가정혈압 측정, 다 기립시 혈압 측정, 라 암로디핀 5mg QD 처방. 어느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혈압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130에 80 이상을 1단계 고혈압으로 정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유럽 고혈압학회 지침과 비교하면 2018년 유럽 고혈압학회 지침에서 정상 혈압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확장기 혈압 80에서 84에 있는 분도 미국 기준으로는 1단계 고혈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진료 지침별로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표 혈압도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130에 80 미만 단일화된 목표 혈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에서는 노인 고혈압에서는 130에서 139 사이, 70에서 79 사이, 단순 일반 고혈압에서는 120에서 130 사이, 70에서 79 사이를 목표치로 제시하였는데요. 혈압 조절 하한치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한 120에 7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나이별로 다른 혈압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65세 미만에서는 120에서 130 사이, 70에서 79 사이를 제시하였고 당뇨병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30에서 139 사이, 70에서 79 사이를 목표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에서는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하면서 혈압 조절 목표를 레인지, 범위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에서 J커브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J커브 현상은 혈압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되는 현상인데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 당뇨, 만성질환, 신장질환이 동반된 분 또는 노쇠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낮은 이완기 혈압일 때 이완기에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가게 되는데 이완기 혈압이 낮으면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해서 심근 손상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8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가장 낮은 혈압은 수축기 혈압으로는 130에서 139 사이, 이완기 혈압으로는 60에서 79 사이였고 이보다 더 혈압이 낮을 경우에는 사망이나 말기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가장 낮은 혈압은 137에 71이었고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였고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40에 70이 최저점이었고 140에 70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망 말기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린트 어코드 BP처럼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한 대규모 RCT에서도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고 치료된 수축기 혈압이 130 미만인 환자에서 DBP를 60 미만으로 낮추면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찰 연구에서도
80세 이상의 요양원 거주 노인의 경우에는 고혈압 약제 2가지 이상을 복용할 때 수축기 혈압이 130 미만이면 도리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도 6m 걷기 검사를 하지 못할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일 때 도리어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낙상과 골절을 주의해야 된다는 관찰 연구도 있었습니다. 66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고혈압 약물 치료가 약물 치료 시작 후 초기 45일 동안 골절 위험도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고관절 골절이나 두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았고, 특히 이전에 낙상을 경험한 군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10년 이상 전부터 혈압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낮은 것이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노쇠한 노인의 경우에는 낮은 혈압이 노쇠나 건강 악화의 마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증례를 보겠습니다. 80세 여성 최 씨는 과거 심혈관계 질환 과거력이 없었고, 별다른 증상이 통증 외에는 다른 심혈관계 질환을 시사하는 심통과 사인이 없는 분이고, 혈압은 150대에 70대이신 분입니다. 즉,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수축기 혈압만 높은 고혈압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혈압을 측정해서 정말로 고혈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일수록 혈압 측정의 오차가 더 커지기 때문이고, 혈압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슈도 하이퍼텐전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혈압을 재측정해서 혈압이 계속 높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가정 혈압을 측정해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은지를 봐야 되겠고, 기리시 혈압을 측정해서 기립성 현기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로디핀 5mg QD 처방은 만약 이 노인이 고혈압이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노쇠한 노인임을 고려한다면 고혈압이 진단이 확실히 된다 하더라도 암로디핀은 반알부터, 즉 암로디핀 2분의 1T QD부터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따라서 1. 가나다가 제일 적합한 답으로 생각됩니다. 노인 초고령자 고혈압은 일반 중년 고혈압과 다른 진단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일반적으로는 130 미만의 혈압 조절 목표를 제시했지만은 동반 질환이 많고 여명이 길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환자 개별 목표를 가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노쇠한 노인의 경우에는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라고 권고하였고, 유럽고혈압학회에서는 80세 이상인 경우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고혈압학회의 차이점을 보면, 미국 심장협회에서 130에 80 이상부터 고혈압으로 진단한 걸 권고했는데, 그런데 다만 130에 80 이상이라고 모든 130에 80 이상인 사람한테 혈압약을 처방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나 10년 ASCVD 위험도가 10% 이상인 고위험군의 경우 130에 80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고혈압학회는 8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60에 9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고혈압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권고가 유럽고혈압학회 지침에는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의 목적과 이상지질혈증 진단과 치료의 목표는 공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스타틴을 폭넓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심혈관계 질환 저위험 또는 중등도 위험군이라 하더라도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스타틴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통된 강조점을 보겠습니다. 공통된 간접점으로는 진료실박 혈압 측정을 강하게 권고하였는데요.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 확진과 배기고혈압 배제를 위해서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 측정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인 경우 또는 가면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측정을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물 병용요법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2단계 고혈압,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단계 고혈압을 130에 80 이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2단계 고혈압이 140에 90 이상입니다. 즉 140에 90 이상부터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권고하였고,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 지침에서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 제형 복합제를 추천하였고, 다만 예외에는 저위험군 1기 고혈압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낮을 때,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노쇠 또는 쇠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단일 제제로 시작하지만 이 외의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2기 고혈압 160에 100 이상이거나 고위험 고혈압에서는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을 권고하였고, 고위험 고혈압의 정의로는 140에 90 이상이면서 위험인자가 3개 이상 또는 당뇨병,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정의하였고, 고혈압 전 단계인 130에 80 이상이면서 임상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거나 만성 콩밥변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 80 이상부터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단일 제형 복합제 또는 고정 용량 복합제로 한 개의 약에 여러 약 성분이 복합된 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장되는 병용요법으로는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ACE 이니비터에다가 칼슘 채널제가 복합된 약 또는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ACE 억제제에 이뇨제가 복합된 약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였고, 각각의 복합제에서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이 3제 복합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일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진료실 고려할 점으로는 저용량 병용요법을 강하게 권고하였고, 저용량 병용요법을 할 경우 혈압 강화 효과가 우수하면서 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고령의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부작용 발생 염려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걸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용량 하이드로클로로다이아자이드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혈압 강화 효과가 강하면서 반감기가 긴 클로로달리돈이나 인다파마이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ARB나 이뇨제를 추가하는 경우 크레아티닌의 상승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으로 크레아티닌과 전해질, 팔로우로 크레아티닌과 전해질을 확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항고혈압제의 RCT를 시스테매틱 리뷰 메타아나시스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항고혈압제 치료를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심혈관 사망, 뇌졸중 위험 감소 효과가 있지만 그와 함께 급성신장 손상, 고칼륨 혈증, 저혈압, 실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항고혈압제 치료를 할 때는 급성신장 손상을 보기 위한 크레아티닌, 고칼륨 혈증을 보기 위한 전해질, 저혈압과 실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립시 혈압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로서는 헤모글로빈, 즉 CBC, 나트륨 칼륨 외에 전해질, 크레아티닌, 그리고 감기는 요산 수치, 공복 혈당, 지질,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에서 기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고혈압 적성성 평가에도 중요한데요. 과거 고혈압 적성성 평가 기준은 약물의 처방을 기준으로 봤었습니다. 이럴 경우 관장되지 않은 병용요법에 처방을 할 경우에 평가가 나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처방 관련된 기준이 최근에는 사라졌습니다.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이 발표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처방 지속성을 보면서 고혈압에 관련된 기본 검사를 실시를 했는가를 고혈압 환자의 적정성 평가의 지표로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 검사로서는 혈액검사, 요검사, 심전도 검사를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검사 실시 비율을 볼 때는 적어도 진단 시점 및 매 1년마다 혈액검사를 하도록 공고하였고, 요일반 검사도 적어도 진단 시점 및 매 1년마다, 그리고 심전도도 적어도 진단 시점 및 매 1년마다 하기를 권고하였고, 이것이 고혈압 적정성 평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를 보실 때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 진료에도 도움이 되고 적정성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약제 사용이 우선적으로 추정되는 임상 상황으로는 단백뇨나 신기능 장애가 있으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심실비대가 있으면 칼슘 통로 차단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뇨제나 칼슘 총로 차단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이 권고가 됩니다.